기구 하나 잡고 1시간 넘게 이러고 계시면 어떡하라는 거지? 게임하다 뒤지면 한 세트 하시고 뒤지면 한 세트 하시고 나는 나이 먹으면 안 그래야지. 애니팡인가? 말. 놀랍게도 이 사진과 글을 올린 건 트레이너입니다. 또 그놈의 인스타에 자기가 근무하는 헬스장의 회원을 저격하는 글을 심지어 얼굴 모자이크도 하지 않고 올렸습니다. 저도 기구 맡아놓고 뻘짓하는 분들 싫어하지만 이 트레이너는 선을 한참 넘었죠. 게다가 이 트레이너는 팀장이라고 해요. 어린 치기에 실수한 것도 아니고 팀장 되려면 몇 년은 헬스장 밥을 먹었을 텐데 그동안 회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왔을지 가늠이 가는 부분입니다. 회원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트레이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서 말하면 됩니다. 회원님, 기구를 너무 오래 사용하셔서 다른 회원분들이 기다리세요.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 시간에 가서 말을 하면 해결될 일이었죠. 근데 이런 트레이너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흑자의 방구석 심리학 갑니다. 겉보기엔 근육 상남자지만 내면에는 아직 찌질이 남아있는 근육 찌질이들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그런 상황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인 해결 방법보다는 간접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합니다. 트레이너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회원을 제지할 권한이 있는데도 직접 가서 일을 해결하지 않고 SNS에 글을 쓰는 게 이런 이유에서죠. 요전에 유명했던 아싸의 일화입니다. 아, 음식 잘못 나왔네. 일부러 이러나? 짜증나. 가서 음식 잘못 나왔다고 말을 해. 쉽지 않음. 이런 건 귀여운 수준입니다. 근데 몸에 근육 좀 붙은 찌질이는 얕잡히고 싶지 않은 피해의식과 세 보이고 싶은 욕망이 뒤엉켜 뒤틀린 행동 양식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종종 볼 수 있는 트레이너 찌질이들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회원 옆에 가서 일부러 큰 소리 내며 운동하거나 원판 정리를 안 하는 회원의 원판을 정리하며 집어 던진다거나 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후배 트레이너 데려다 방백으로 호통쳐서 듣게 하죠. 부모님과 문제가 생겼을 때 센 척은 하고 싶지만 아빠가 무서워서 엄마만 있을 때 적당한 강도로 방문을 주먹질하는 중2병처럼요. 트레이너라면 그냥 가서 말을 하면 됩니다. 회원님, 원판 정리해주세요. 회원님, 바벨을 던지지 말아주세요. 회원님, 팬티를 입어주세요. 가서 말을 하면 되고 말을 안 듣는 회원은 밴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육지질이 트레이너는 쉽지 않음. 이렇게 근육지질이들은 인간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이미 정해진 서열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 고릴라 같은 무리 짐승들이 세 보여서 높은 서열을 차지하려고 몸을 크게 보이게 걷고 가슴팍을 치듯 근육지질이들도 광배 펴고 인상 쓰고 다니면서 자신의 강함을 알리려 하고 짐승들이 자기보다 강한 수컷에게 복종의 의미로 엉덩이를 보이듯 근찌들도 자기보다 근육이 많은 사람을 보면 선수님 선수님 하며 과하게 기죠. 다른 점이라면 짐승들은 실제로 싸움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고 야생에서 부상은 곧 죽음과 직결되기에 싸움을 피하는 거지만 근육지질이들은 사실 싸울 줄을 모릅니다. 안 싸워봤거든요. 헬스장이라는 장소의 특수성과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의 특성상 싸우지 않고 높은 서열에 올라 주변에서 슬슬 기어주는 것에 익숙해져서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인간관계의 서툰 가짜 우두머리가 되죠. 우두머리는 보통 둘 중 하나가 됩니다. 라이언킹의 아빠 사자처럼 관대한 강자가 되든 라이언킹의 삼촌 사자처럼 포악한 강자가 됩니다. 최정상급 운동선수들이 겸손하고 바른 인성을 보이는 게 전자의 예고, 운동선수들이 폭력 관련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게 후자의 예죠. 근데 근육지질이는 좀 달라요. 애초에 알파메일이 아닌 겉모습만으로 강자를 흉내내는 거라 높은 서열에 올라도 본성이 나약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절대로 관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남에게 확 나쁘게 하지도 않습니다. 센 척하고 다니면서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회원들과 자존심 싸움하는 정도? 그래서 머스라치들을 나쁘다고 하지 않고 찌질하다고 하는 겁니다. 회원 입장인 여러분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헬스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누가 기구를 너무 오래 쓰고 너무 시끄럽게 하는 일이 있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일단 참아요. 참다가 못 참게 되었을 때 가서 따집니다. 그리고 싸움이 나죠. 참다 말하면 말이 강하게 나갑니다. 근데 피해를 주는 사람들 상당수가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몰라요. 정말 몰라서 민폐짓을 하고 있던 거라 누가 와서 갑자기 날카롭게 지적하면 같이 화를 냅니다. 그렇게 싸움이 나요. 내가 그냥 불편한 거 말고 그건 영원히 참으시고 누가 봐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지 말고 가서 말하세요. 어떻게? 웃으면서. 가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일상 대화하듯이 말하세요.
상대가 날카롭게 받아칠 걸 대비해서 미리 화내지 마세요. 그게 싸움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도 말이 안 통하면 그때 싸워요? 뭘 감정 낭비를 하고 에너지를 소비합니까? 근손실 납니다. 트레이너에게 말해요. 시정시켜달라고. 그래도 안 바뀌면 헬스장으로 옮기세요. 층간소음이 미치는 게 이사를 갈 수 없잖아요. 헬스장은 그냥 옮기세요. 남을 고치고 바꾸려고 하는 거 가족도 힘듭니다. 우리 부모님도 듣기 싫은 잔소리 매일 하시고 우리 자식들도 내 마음처럼 안 돼요. 근데 생판 남을 내가 어떻게 고치고 바꾸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세요. 그게 이득입니다. 여러분이 적자 내는 건 주식으로 충분합니다. 헬스만큼은 흑자 헬스 합시다. 바이바이.